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프면 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엔 잘 정착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젠 그 이상을 넘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병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엔 원광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 전북 권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장 윤권아 병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원광대학교 병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지난해 말부터 취임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쭉 하고 계신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병원장 되기 전에는 교수로서 또 의사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지내왔다면 네. 이제는 경영자로서 이 병원의 혁신을 드라이브하면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병원을 매우 활발하게 이렇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원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아무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직업군인을 거쳐 의사가 되셨어요. 예. 네, 처음부터 의사의 꿈을 가지신 건 아닌가 봐요. 예, 그렇죠. 아마 저와 같은 중장년층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다 우리 시대의 그 산업화 과정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몸소 체험을 했을 텐데요. 네. 저도 이 4.19가 일어나던 1960년도에 태어나서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국에 그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국비로 전액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네. 졸업 후에는 이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고 군 기술하사관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경제학과를 거쳐서 네. 의과대학을 들어온 그런 좀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대학에 입학하실 때만 해도 또 의사의 꿈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의대에 진학하게 되신 거죠? 아, 예. 대학에 이제 경제학과를 80년대 초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격변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학은 이제 사회과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됐죠. 근데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철저한 그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의식과 함께 본인에 대한 그 자신의 입신과 이제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간에 우리 제가 존경했던 이제 스승님께 한번 그 상담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 두어 시간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자네는 의과대학을 한번 가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길이었는데. 예. 네. 그래서 곰곰이 그날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뜻에서 참 좋은 선택일 수 있구나. 그 선생님 말씀은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면 그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 그리고 자신의 입신양명 그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완강히 반대를 하셨죠. 그러나 네. 저는 그 뜻을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휴학을 하고 다시 입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오게 됐어요.
네. 누구보다 격렬한 20대를 보내셨네요.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을 하셨는데 보면 의사로서의 이력도 참 화려하십니다. 뭐 거의 발명가, 개발자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 의료용 CT 연구, 뭐 개발은 물론 최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많이 이어오셨다고요. 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전공의 일을 겪던 그 시절이에요. 네. 공부를 하던 중에 1995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리는 그 RSNA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학 학회 및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러 갔었어요. 많은 그 연구 주제들과 그 전시한 제품들을 보고 왔는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 이 연구 내용들이 네. 전부 외국에서 만든 의료기기 네. 그리고 외국산 의약품을 네. 가지고 단지 한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반드시 우리의 의료기기, 우리의 의약품을 개발해서 우리 환자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연구를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8년도에 제가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모교의 교수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우리 총장님이셨던 융산 송천은 총장님의 이 소개로 일본의 쭈부 대학의 남바 교수라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네. 그분은 인공위성, 즉 미국과 일본의 인공위성에 탑재하는 X선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던 끝에 그분의 그 X선 망원경을 의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역발상으로 우주를 보는 것을 거꾸로 세포를 볼 수 있도록 X선 현미경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책 과제로 정부를 상대로 예. 설득을 해서 나노급 X선 현미경 개발 사업단을 만들고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과 한 50여 명의 연구단을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한 5년의 연구 개발 끝에 그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0나노미터 예. 초정밀의 이 고해상도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그 X선 현미경을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성공한 모델을 이용해서 그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급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 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뭐 병원 특성화센터, 의료융합센터 등등의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앞으로 의료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의료기기를 잘 알고 또 개발에 앞서가실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전공이 이제 영상의학과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뭐 CT나 MRI 사진을 보고 진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영상의학과는 질병의 발생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치료되는 전 과정을 CT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 MR 등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판정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어떨 때는 영상 유도하에 술기를 해서 직접 치료를 하는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주 총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이죠. 그래서 해부학 또는 발생학, 병리학, 그리고 이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바탕이 되면서 네. 거기에 임상적인 그런 임상의학이 결합된 그런 의사의 의사 또는 의사 중의 의사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러한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거의 영상의학과를 거치지 않는 분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대면하지 않지만 그 배경에 영상의학의 뒷받침이 든든하게 있어야 그 환자의 치료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정확히 되고 그 치료의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아주 펀더멘탈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질병으로 판정되기 전에는 보통 사진으로 먼저 맞아요. 검사를 받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항상 투입되는 게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올해 초에 취임식에서 원광대학교 병원을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스마트 플랫폼형 병원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아, 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네.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의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원광대학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와 저의 경험 그리고 이론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스마트 플랫폼 병원이 돼야 되겠다고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이 병원이 진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네.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고 연결성 특히 지능형, 연결형 이러한 개념 속으로 모든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춘 의료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병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의료 서비스의 개념이 원광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제약되어 있는 것을 IT 기술, 특히 정보혁명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급격한 초연결, 초지능과 같은 그러한 개념의 새로운 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예. 이 스마트화하고 편리하고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또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조기에 어떠한 그 문제를 발생하면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그러한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그 모델을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전에는 지역민들이 병원에 가서만 받을 수 있던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운영 기관으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영광대 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재생의사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립대학병원이지만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공공성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고 있고 네. 그러한 방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전라북도 권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또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 장애인들에게도 원광대학교 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예. 책임 있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저희들의
의지를 표명해서 선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또는 배려해야 될 분들에게 더 폭넓고 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고 그러한 공공성 학대의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의료 문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이제 원광대병원이 익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펼치고 계신다고요. 예. 장전마을의 문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우리 지역에서 거의 의료 재앙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예.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년이 되어 왔는데도 아직 큰 해결의 진전이 더디고 의료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병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지역에서 생긴 이런 재앙 수준의 일을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장전마을과 그 인근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7가지 7대 암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거기에서 발견이 되면 암을 치료해드리고 또 피부병 같은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드리고자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익산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 6월부터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을 어쨌든 뭐 지역에 거점을 둔 병원의 어떤 사명으로서 예. 지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그분들이 이제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용강대 병원과 익산시 의사회 그리고 전라북도 의사회가 후원을 해서 장전마을 돕기 자선 운동회를 예.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도움을 얻어서 예. 장전마을을 직접 돕기 위한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원광대학교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세계를 무대로 이제 또 활약하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할까요? 원광대학교 병원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해외 진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얻어서 몽골,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등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저개발국, 그 가난한 이웃 나라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료 혜택을 이렇게 공급해서 우리의 온불교 정신도 실천을 하고 또 폐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유치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명 이상의 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베트남에 있는 여러 한 100여 개의 그 병원들에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환자들과의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병원의 환자도 유치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 또 의료 정보 기술, 의료 기기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도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병원장님의 좌우명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던데요. 오늘 뭐 말씀해주신 목표,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제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뜻을 세우고 네. 그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뜻을 제대로 세우고 그 뜻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크든 작든 간에 그 뜻을 제대로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행동해서 실천하는, 그걸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들으니까 그 앞으로 운영 철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끝으로 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이 원광대학교 병원의 역할 어떻게 또 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산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또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약학대학, 자연대학 등등의 의생명 특성화 종합대학으로서의 원광대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익산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의료에 관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즉 의료 행복 도시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익산은 인구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중소도시이지만 그 안에 유수한 상급 종합병원인 원광대학교 병원과 한방병원 그리고 치과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 작은 공간에 그러한 우수한 좋은 의료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안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브랜드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생기는 모든 의료 문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의료 행복도시 익산을 건설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 플랫폼형 병원이 원광대학교 병원에 구축이 되면 의료 산업의 중심이 우리 지역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정민의 의료 서비스의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뭐 그동안 의사로서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해 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그 뜻들을 꼭 이루셔서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또 세계로 뻗어가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